네, 시청자 여러분, 0대6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믿기 힘든 스코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이 참사가, 이 처참한 패배가 아직 최악의 장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진짜 무대는 90분간의 혈투가 벌어진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수단이 묵는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단 10분간의 대혼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경기의 대패를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함이 무지함을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탄생하는지 실패로 쓰여진 한 편의 완벽한 연극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끔찍한 연극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산둥 타이산과의 원정 경기, 전광판에 차갑게 새겨진 숫자 0대6.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나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견된 참사였고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90분 내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것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력하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어떤 창의적인 전술이나 아이디어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뛰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력의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선수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과 투지마저 내팽개쳐버린 그야말로 프로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승점 3점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고 TV 앞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수많은 팬들 앞에서 스스로의 명예를, 베이징 거안이라는 클럽의 가치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억눌려왔던 팬들의 실망과 분노에 마지막 불을 지핀 것,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0대6이라는 치욕적인 스코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라운드 위에서의 이 완벽한 붕괴는 결국 끔찍한 괴물을 깨우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통제불능의 분노로 가득 찬 성난 군중이라는 괴물을 말입니다. 그렇게 깨어난 괴물 성난 군중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0대6으로 처참하게 패배한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을까요? 천만에요. 다음 경기를 위해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하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 선수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리기 위해 그 호텔 로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팀을 사랑하는 팬의 순수하고 안타까운 실망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충성이라는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은 폭력이며 팬심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야만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정정당당하게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이 90분간의 혈투로 인해 심신이 가장 지쳐 있을 때 0대6이라는 치욕적인 패배감에 가장 무력해져 있을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수라는 안전한 방패 뒤에 숨어서 소수의 선수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용기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겁함의 극치이며 다수의 힘에 기대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나약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팬들이 선수단의 숙소까지 찾아가 충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호텔이 어떤 곳입니까? 선수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지자 다음 경기를 위해 재충전해야 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히 그 마지막 성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공간을 자신들만의 분노를 배설하는 인민재판의 공개적인 법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체 누가 그들에게 선수들을 심판하고 처벌할 그런 권리를 주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선수들에게는 프로다운 모습을 갖추라고 소리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장 아마추어적인, 아니 길거리의 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존중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상대방에게 단 한 톨의 존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뒤틀리고 이기적인 논리의 극단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야 할 선수들, 소위 스타라고 불리는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특히 모두가 주목했던 인물, 국가대표 공격수 장위닝. 그는 이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품격과 프로의 냉철함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에 기름을 붓는 가장 어리석고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난 팬들을 향해 주장 위다바오와 함께 달려드는 장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프로 선수로서의 자격은 실격입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도 잘 하고 싶었다고 무슨 X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를 대표하는 공격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서 그의 분노가 아닌 그의 무능함과 처절한 자기 변명을 봅니다. 우리도 잘 하고 싶었다. 네, 잘 하고 싶었겠죠. 세상에 일부러 0대6으로 지고 싶은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하고 싶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결국 할 수 없었다는 그 처참한 실력과 결과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수억의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는 경기 후 팬들 앞에서 잘하고 싶다는 아마추어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잘 해냈다는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하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지 못한 투지를 경기장 밖에서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프로다운 모습입니까? 만약 그가 진짜 프로였다면, 진정한 리더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쏟아지는 욕설에도 묵묵히 모든 비난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분노를 가슴 깊이 삼킨 채 조용히 숙소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그 모든 분노와 수치심을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폭발시켰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의 복수 방식이고 성남 팬들의 비난을 존경의 박수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장희닝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프로의 자격을 내던지고 성난 군중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내려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진 후 장희닝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 후 제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란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위기관리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모범 답안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과문 한 장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종이 한 장이 0대6이라는 치욕적인 대패의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까? 팬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잡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를 잠시 꺼두려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대응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봐왔던 실패의 악순환, 그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끔찍한 경기력, 이성을 잃은 감정 폭발, 그리고 뒤따르는 형식적인 사과. 이 모든 것은 그저 막이 내린 한 편의 연극을 서둘러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다가올 미래에 또 다른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대체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격분한 팬들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선수들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토록 그들은 완벽하게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는가?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만난다.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실망스러운 경기력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축구 시스템은 그에 걸맞게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선수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스템이 자신의 분노를 욕설과 비난으로 표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응원 방식을 알지 못하는 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동전, 그 양면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들은 팬들의 과도한 압박을 탓하고 팬들은 선수들의 무능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이미 뿌리부터 썩어버린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을 함께 써내려간 공동 작가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 이 부끄러운 연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현될 것입니다. 장이닝의 사과문은 곧 잊혀질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는 또 다른 0대5 혹은 0대7이라는 스코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뜨거운 머리들과 귀를 찢는 욕설이 난무하겠죠. 왜냐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실패의 무한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비극을 함께 쓴 공동 작가일 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공생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편의 촌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이야말로 이 논쟁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저희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